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승부식 57회차의 잔여 경기인 해외 축구 3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한 유럽 대항전 준결승 2차전 경기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경기도 결과에 따라서 결승전의 매치업이 결정되는 매치인 만큼 3경기 모두 난이도가 꽤나 높은 편이라 생각되어 준비해보았는데요. 어제 준비했던 2경기도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 생각되었지만 좋은 결과까지 도달했기에 오늘 경기도 꼭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보면서 오늘의 승부식 57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마르세유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리그에서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핵심 주포인 스카마카도 중간에 빼주는 모습이었고 쿠프메이너스도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2차전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아탈란타가 1차전 원정에서 비긴 것은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는 아탈란타인데 특히 중원의 힘으로 53%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최근 스카마카가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물론 홈에서도 중원이 강한 강호들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도 보였으며 올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해당 경기에서도 밀란을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아탈란타입니다. 원정팀 마르세유는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나비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만큼 마르세유가 원정과 홈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경기력의 편차가 큰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모나코나 브레스트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도 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강등권인 로리앙과 클레르몽을 상대로만 승리를 거두었을 뿐 그 이외의 팀을 상대로는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르세유가 중원에서의 싸움을 원정에서 지고 있는 모습은 또 아닌데요. 다만 높은 라인을 상대에게 공략당하면서 실점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유로파에서도 원정 무실점은 2대0으로 이긴 아테네와의 경기 한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 강세와 약세가 다른 팀들의 대결입니다. 아탈란타가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아탈란타가 중원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보여주는 면모가 없지 않은 편이라 일단 마르세유도 따라오는 상황 자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상되었기에 스코어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면서 홈팀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버쿠젠과 로마의 유로파 준결승 2차전입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경기에서 5대1로 프랑크푸르트를 제압해버렸는데요. 상대가 홈에서는 아주 안정성이 높은 팀이라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다고 해도 무방했을 정도였으며 그만큼 레버쿠젠의 사기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말에 주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기에는 비르츠와 보니페이스도 선발로 나오지 않았기에 전력에서의 큰 누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체력적인 조절이 잘 되면서 팀의 기세까지 올리고 있는 레버쿠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전에서 로마를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2차전의 페이스는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리그에서도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인 현재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시나리오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에 이 경기도 어쩌면 팽팽한 접전의 양상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로마는 유벤투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홈에서의 강점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정력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루카쿠가 박스 안에서 골을 기록하긴 했으며 로마의 선수단의 피지컬 자체가 좋은 편이라 박스 안에서 기록하는 슈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활용했었는데요. 다만 19개의 슈팅과 1.76의 높은 기대 득점에도 불구하고 한 골에 그쳤다는 점을 높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특유의 플레이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었으며 레버쿠젠이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전진하는 것으로 공간을 넓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레버쿠젠이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 파괴력이 증가한다는 점 역시도 로마에게는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시나리오를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로마가 마냥 압박하는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1차전에서 이미 원정 승리를 기록한 레버쿠젠이 굳이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것으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짊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저득점의 선택지까지 고려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림피아코스와 아스톤빌라의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2차전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지난 1차전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아스톤빌라의 홈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전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올림피아코스가 지키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리그 안에서야 강팀 반열에 오른 팀이기는 하지만 아스톤빌라와의 체급을 극복하기 어려운 전력인 것은 사실이며 그래도 마냥 올림피아코스가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는데요. 1차전에서도 8개의 슈팅 중 5개를 유효 슈팅으로 기록했었고 그만큼 제한된 공격 기회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역량이 탁월하다 볼 수 있으며 특히 엘카비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데 소비한 슈팅은 단 3개일 정도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백발백중의 역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원정팀 빌라는 리그에서 브라이튼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4위 자리는 사실상 안정화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아스톤빌라의 문제는 무엇보다 박스한 수비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의 1차전과 지난 경기에서 모두 PK를 내주는 등 수비진의 집중력이 아주 높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에게 허용한 빅찬스는 6개이며 올센이 페널티킥 선방을 기록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경기에서 다행이라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상대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가며 공격하는 역량은 원정에서도 나름 뛰어난 편이며 다만 1차전의 결과로 인해서 수비가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한다는 점이 2차전에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스톤빌라입니다.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다득점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은 올림피아코스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아스톤빌라가 최근 박스한 수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었고 아스톤빌라도 화력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것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다득점을 채택해보면서 후순위로 무승부와 올림피아코스의 플러스 핸디캡을 추천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